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2월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차익을 실현해야 하는 급한 분이라면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개념부터 계산 방식, 실질적인 절세 팁까지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소득세,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양도소득세입니다. 먼저 배당소득세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미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여러분이 따로 계산을 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증권사가 알아서 떼고 남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봤다면 이 수익에 대해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주식은 예외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올해 기준으로 볼 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외 주식을 사고 팔아서 생긴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이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즉 2024년의 양도세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올해 2월에 100만 원으로 주식을 사고 10월에 40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매매 차익은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은 기본 공제니까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5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50만 원의 22%인 11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이번엔 200만 원에 샀던 주식을 300만 원에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매매 차익은 100만 원이죠. 이 금액은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양도가액, 판돈에서 취득가액, 산돈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그 양도 차익 중 250만 원 초과분의 22%의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앞에서 살펴봤었죠. 주목하고 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증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이 먼저 팔린다고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가장 먼저 구매한 주식의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반면 이동평균법은 주식을 매수한 시점과 관계없이 평균 매수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예시를 들어서 비교해 볼게요. A 주식을 2021년 50만 원의 10주, 2022년 100만 원의 10주, 2023년 150만 원의 10주를 매수하고 2024년 300만 원의 10주를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3천만 원에서 취득가액 500만 원을 빼면 양도차익 2,500만 원이 나오죠. 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2,25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22%를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495만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법으로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양도가액 3천만 원에서 취득가액 1,000만 원을 빼면 양도차익 2천만 원이 나오죠. 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75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22%를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385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선입선출과 이동평균 방식의 세금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취득가의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마다 이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어플에서 잔고 내역을 평단가로 표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동평균법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에게는 세금 측면에서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선입선출법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보다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각 증권사에서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계산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를 선택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250만 원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22%라는 높은 세율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두 가지 방법으로 합법적인 선에서 양도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 방법은 250만 원 한도에 맞춰서 손익 실현하기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여러 주식의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세금 면세 한도인 250만 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익이 난 주식들을 팔아서 수익 250만 원까지 실현한 후 바로 다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매도해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200만 원에 샀는데 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300만 원에 팔고 바로 다시 300만 원에 매수하면 됩니다. 이때 매매 차익은 100만 원이지만 250만 원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게 되겠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내 주식의 평단가가 오르긴 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절세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주식 가격이 더 오를 때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해를 본 주식들을 팔아서 그 손해를 다른 주식의 이익과 상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 주식을 700만 원에 샀는데 연말에 1000만 원까지 올랐다면 매매 차익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C 주식은 600만 원에 샀다가 55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B와 C 주식을 모두 팔게 되면 B 주식에서 300만 원의 이익, C 주식에서 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손해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250만 원으로 맞출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세 방법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식이 크게 오른 경우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전략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주식의 매매 차익이 크더라도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을 때 시점에 주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로 산정됩니다.
됩니다. 만약 내가 1억 원에 산 주식이 3억 원까지 오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 전후 2개월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배우자는 이 주식을 3억 원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 주식을 바로 매도해도 차익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의 매매 차익이 크다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방법이 조금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대상에 추가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은 2월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1억을 주고 산 주식이 3억이 되어서 와이프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와이프가 1년 이내에 주식을 판다면 남편의 취득가액인 1억 원이 그대로 와이프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을 증여해도 2월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증여를 해두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부부간의 증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 후 양도 시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와이프에게 증여한 후 와이프가 증여받은 주식을 팔고 돈을 다시 남편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서 양도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로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취득가액은 주식 가격이 증여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한 날 기준 앞뒤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구해야 하니까 증여받고 바로 매도할 수 없고 2개월 후에 매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후 바로 신고할 수 없고 증여 후 2개월 이후 3개월 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2개월의 평균 주가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증여 후 2개월 이내에 바로 매도하려는 분이라면 매도 후 2개월 동안의 주가를 모니터링 해야 하고 2개월 이후에 매도하시는 분이라면 증여 취득가액을 알고 나서 매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증여 후 2개월 동안 상승한다면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양도 차익이 증가하게 되고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겠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증여 당시 테슬라 주가가 $250였고 약 7,5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자마자 바로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 후 2개월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4개월 평균 주가가 $200로 취득가액이 약 6천만 원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증여받고 바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의 수익이 잡혀버려서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식의 가격 변동은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쳐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2월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차익을 실현해야 하는 급한 분이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증여를 마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양도세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증권사별 양도세 계산 방식, 주식 증여 시 절세 방법까지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와 전략을 안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세무사님과 함께 댓글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